구독과 좋아요는 믿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설날입니다. 금년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그럼 금년은 무슨 해이며 무슨 띠다라고 하는데,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지, 천간이라고도 합니다. 간지와 십이지를 알아보아야만이 띠와 연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율력 체계에서 사용하는 간지에서 뒤쪽에 붙는 12가지 땅의 동물들입니다. 처음에는 12가지 글자를 사용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앞에 붙는 식간이 하늘을 의미한다고 하여 천간이라고도 합니다. 십이지는 땅을 의미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이지를 지지라고도 부릅니다. 십이지간이라고 부르고 앞에 식간이 붙어 갑자부터 개해까지 전부 60갑자가 됩니다. 그럼 금년은 무슨 해다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각설하고 이의 표만 잘 대입하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의 천간의 수와 아래의 십이지의 수는 4부터 순서대로 대입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해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 방법은 먼저 연도를 10으로 나누어서 남는 숫자를 천간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연도를 12로 나누어서 남는 숫자를 십이지에 대입을 하면 그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민년 3월 1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3.1 독립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1919년 나누기 10을 하면은 남는 숫자가 9가 나오게 됩니다. 이 9를 천간에 대입하면 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1919 나누기 12를 하면 남는 숫자가 11이 됩니다. 이 11을 십이지에 대입하면 미가 됩니다. 그래서 기와 미가 합쳐서 기민년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은 2023년이 되니까 2023 나누기 10은 남는 수가 3이 됩니다. 그래서 3을 대입하면 개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 나누기 12를 하면 남는 수가 7이 되니 7은 묘가 됩니다. 그래서 개와 묘가 더해져서 내년은 개모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검은 호랑이 띠다, 황금 돼지 띠다, 백말 띠다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서 정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간이란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5가지의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금,
수, 목, 화, 토를 상징하는 오행의 원리에 따라 각각의 오방색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천간의 색깔이 잘 나와 있습니다. 금년이 이민년 호랑이띠입니다. 그러면 임이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금년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띠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2023년 토끼해도 개가, 내년은 개모년이니까 개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검은 토끼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간을 의미하는 식간과 식간은 천간이라고도 합니다. 땅의 시간과 방위를 상징하는 12지로 매년 달라지는, 또한 바뀌는 연도의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쉽지만 모르면 엄청 어려운 게 동아시아의 철학입니다. 여기 보시는 코인은 12지신의 동물들을 아주 해학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중국 코인입니다. 자세히 보면 중국풍의 기이한 모양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동물인 쥐입니다. 중국에서는 쥐를 지혜로운 동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고 영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쥐를 다산의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쥐는 자시라고 하여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쥐의 시간입니다. 뒤쪽은 12지신의 방위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동물은 소입니다. 중국에서는 소를 일하는 노동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직하면서도 근면하고 성실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소의 시간은 축시라고 하여 새벽 1시부터 3시까지가 소의 시간입니다. 소의 표현이 재미있게 상상을 한 소의 모습입니다. 뒷면은 역시 12지신의 방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물은 호랑이입니다. 금년은 이민년 검은 호랑이띠입니다. 천간에서 보면 임자가 검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금년은 검은 호랑이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호랑이는 용맹스러움을 표현하는 동물로 어느 나라든 같은 동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 시간은 인시로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네 번째 동물은 토끼입니다. 중국에서는 토끼를 왕성할 왕자를 쓰고 있네요. 묘는 고양이를 일컫는 말인데 12지신에서는 토끼가 들어갑니다. 토끼의 모습이 당당하게 용궁에 들어갈 만합니다. 내년이 개모년 토끼띠입니다. 천간에서 보면 오방의 색이 개자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검은 토끼띠 해입니다. 토끼의 시간은 묘시로 아침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동물은 용입니다. 중국에서는 용을 오래 사는 동물로 장수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목숨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용의 발가락이 5개로 최고의 계급을 자랑합니다.
황제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5개 발가락을 가진 용입니다. 구름을 타고 있는 용어의 위엄이 정말 대단합니다. 용어의 시간은 진시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6번째 동물은 뱀입니다. 중국에서는 뱀을 제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뱀도 꽃뱀입니다. 뱀의 시간은 사시로 9시부터 11시까지를 뱀의 시간으로 봅니다. 7번째 동물은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말을 귀한 동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동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의 시간은 오시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말합니다. 8번째 동물은 양입니다. 양은 어디를 가나 선한 동물로 칭송을 받는 동물입니다. 양의 뿔이 멋지게 뻗어 있습니다. 양의 시간은 미시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9번째 동물은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는 우리 지방에서는 원숭이라고 부르지 않고 잔나비띠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원숭이를 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녹의 뜻은 나라에 봉급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원숭이의 시간은 신시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10번째 동물은 닭입니다. 중국에서는 닭을 기쁜 동물로 또는 즐거운 동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닭의 벼슬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여 벼슬에 오르는 출세의 상징으로 표현을 합니다. 닭의 시간은 유시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11번째 동물로 개입니다. 개는 어느 나라든 충직하고 주인을 잘 섬기는 충성도 높은 동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의 인상이 아주 겁나게 생겼습니다. 개의 시간은 술시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마지막 동물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어디를 가든 복과 돈을 상징합니다. 돼지 등에 멋진 카페트가 덮여 있습니다. 돼지의 시간은 해시로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12지신 동물들의 코인을 감상하면서 중국의 풍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에서 상징하는 동물들의 모습과 우리나라에서 상징하는 동물들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면도 있지만 동아시아에서의 풍습과 철학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12지신 동물들을 해학적으로 표현을 잘 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설날을 맞이하여 간지와 12지신 간의 관계와 육식갑자의 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기 굴러오는 취미생활의 하승인이었습니다.